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닭띠, 개띠, 돼지띠, 지난 시간에 다 못해드렸던 그 띠의 그 일반적인 그 특성하고 운명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쭉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쥐띠부터 우리가 원숭이띠까지 쭉 자에서부터 원숭이 신자까지 쭉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닭, 개, 돼지 이 순서대로 그 띠의 그 특성이 어떻게 우리가 운명과 맞물려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닭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쭉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죠. 닭은 우리가 흔히 쪼아먹는, 이렇게 무언가를 자꾸 쪼아먹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죠. 우리가 그 간지적인 어떤 기운으로 표현한다면, 계절적으로 8월, 그러니까 음력으로 8월에 해당되고, 계절로는 가을에 해당되죠. 그래서 초가을의 그 기운이 그 음력 7월이면은 원숭이 신자로서 대표가 된다면, 당육자는 음력 8월의 기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음력 8월에 보통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주로 추수라든지 잎이 메마르고 열매가 단단히 굳어졌다가 이제 나무로부터 분리되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분리 이탈이다 이거죠. 추수, 분리 이탈, 이런 어떤 그 동작과 기운이 많이 가해지는 것이 바로 그 닭의 기운이다. 시간적으로 보면 하루 중에 그 유시는 저녁 5시에서 7시입니다. 저녁 5시에서 7시. 그래서 저녁 5시, 7시 되면 이제 해가 어떻게 됐습니까? 떴다가 한참 더운 기운을 뿌리고 난 뒤에 유시에 이르면 서서히 해가 저문다 이거죠. 서서히 해가 저물면서 결국 이루어지는 기운은 뭐냐면 황혼이 물들고 그 다음에 차가운 이슬이 서서히 땅으로 내리기 시작하죠. 그럼으로써 이제 하루가 마감되는 어떤 징조, 환경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유시의 기운이다. 그래서 가을의 그 쓸쓸함이나 수수, 결실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이 유의 어떤 의미라는 거죠. 당유자의 의미가 되고 또 그 동작 속에서는 이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되면 추수를 하면은 우리가 벼를 추수할 때는 자꾸 뭡니까 풀을 베어내죠. 그래서 고초 풀을 마르게 하고 그 다음에 낙엽 우리가 떨어지려는 것 연낙 잎이 떨어진다 잎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추수의 기운과 분리의 기운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당유자의 기운이다. 자, 그럼 이런 것도 추수나 그 분리,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음력 8월부터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 뭐냐, 가을 서리가 내리죠. 추상. 추상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가을 서리가 이제 서서 내리면 이 가을 서리가 만물을 어떻게 합니까? 낙엽이 지게 하고 떨어지게 하는 그런 작용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이 추상지기의 기운이 많이 몰려있는 것이 바로 당유자니까, 저기에 있는 사람은 뭔가 저런 것을 살려서 하거나, 저런 것에 관련해서 직업을 만든다면 쉽게 자기가 타고난 기운으로 쓸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당유자의 그 일반적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만물을 거두어들이고 이제 열매와 잎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이것과 저것을 구별해주는 판별의 시간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판별의 시간이 분리와 판단, 분리, 판단. 그래서 이것과 저것이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우리 곡식을 거둔 뒤에는 뭡니까? 큰 것과 작은 것을 가르죠. 나의 것과 남의 것을 가르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고 분리를 해야 되는 어떤 동작, 기운 이런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많이 쓰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우리 종합적으로 다음 시간에 다뤄볼 겁니다만은 이 당유자라고 하는 것은 사유축 이렇게 뱀, 닭, 소의
삼합이라는 인자 속에 가운데 있음으로써 뭐냐면 중심적 기운, 금의 기운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기운을 지상에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이 당유자의 기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유자의 이 원숭이 심자와 당유자의 기운으로 말미암아서 가을에 무엇이 꽃이 피었던 자리에 무엇이 생긴다고요? 딱딱하고 굳어지는, 그렇게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단순하게 금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딱딱하고 굳어지려는 기운. 그래서 그것이 잘 드러난 것이 금석이다 이거죠. 우리가 금덩어리도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요, 돌멩이도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금석의 어떤 종류가 금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만물이 금행, 금의 흐름을 만나게 되니까 나무 그 부드러웠던 그 나무잎도 어떻게 됩니까? 마르면서 빳빳해지죠. 그래서 마르면서 그 빳빳한 것을 왜 책갈피에 끼우기라고 이렇게 하죠. 그죠? 그걸 잘 마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끼워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금의 기운이 드러나면 딱딱하고 굳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메마른다. 그런 것을 대표하는 기운이 바로 이 당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당유자가 팔자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뭔가 무기를 들고 태어난 것과 똑같다 이거죠. 무기. 그래서 보통 우리가 풀을 들고 사람을 때리는 게 아픕니까? 돌멩이를 들고 때리는 게 아픕니까? 네, 돌멩이 당연히 아프죠, 그죠? 그러니까 이 돌멩이가 훨씬 아프다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 보물이나 힘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유자 속성이라는 것 중에서 우리가 흔히 먹는 어떤 음식 중에도 일종의 그 숙성, 천천히 찌거나 천천히 열에 의해서 숙성을 시켜서 만들어진 결과물, 이런 것들도 무엇에 속하느냐? 바로 이 그 유의 성질이 실현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유라고 하는 것은 오행적으로 우리가 신유, 소리 모두 금의 기운이죠. 가을의 기운이다 이 말입니다. 가을의 기운이 드러나기 전에, 그 전에 가을 전에 뭐가 있었어요? 여름이죠, 그죠? 여름의 기운을 통해서 더운 기운을 서서히 주고 쪄서 숙성을 시킨 다음에 굳어진 것 또는 만들어진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가을에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 흔히 먹는 음식 중에는 이 당유자에다가 삼수를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삼수, 이게 술이 되죠, 그죠? 이것도 말 그대로 변치 않은 숙성이 된 상태. 숙성이 되었다, 이거죠? 이 숙성의 어떤 동작이나 운동이 가해진 것은 바로 무엇의 기운? 금의 기운이 많이 드러나 있는 상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물이 무르익고, 이제 그것을 이제 분리하고, 내건 이것을 구별해야 되는 이런 어떤 동작이나 행위의 기운이 뭐냐? 당유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띠의 어떤 인자를 가지고 타고난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정의 면에서는 어떤 성장을 가지고 있겠다. 자, 여기 있는 것을 쭉 확장을 하면 되겠죠. 그죠? 쭉 확장을 한다면, 이게 이제 우리가 열매나 곡식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열매, 곡식 또는 보물, 일종의 보물들이었나 이거죠. 왜냐하면은 밤송이 하나에서 뭐가 나옵니까? 싹이 나고, 우리가 또 가지가 나오고 꽃이 나오고 또 열매가 나오죠, 그죠? 그러나 밤나무 가지에 잎이 쫙 벌어져 있는데, 그 잎에서 쉽게 싹과 가지가 또 납니까, 안 납니까? 잘 안 나오죠, 그거는. 물론 더운 여름을 만나면 그게 펼쳐져서 잎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 되지만, 밤송이 하나에는 뭐가요? 이것저것이 다 뭔가 어떤 형태로든 작은 공간에 담겨 있다는 거죠. 일종의 그 씨 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씨로 되돌아갔으니까 씨 안에는 앞으로 장차 뭐라고요? 많은 것을 꺼냈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어떻게 해요? 가장 작은 곳에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 금전이 되거든요. 금전. 우리가 금전할 때도 세금자에다가 본전자 쓰죠. 그렇게 돈이라는 것은 뭐냐? 가장 작은 부피나 공간에다가 작은 부피에다가 여러 가지 가치를 담아 놓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들고 가면은 무엇으로 바꿀 수 있고요. 물건으로도 바꿀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용도로 쓸 수가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재화를. 그래서 일종의 그 보물로도 보고, 금전으로 보는, 또는 보석으로 본다는 거죠. 아무튼, 작은데 뭔가 가치를 많이 함축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글자들이나 기운으로 우리가 쭉 확장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더 이제 쭉 확장하셔도 됩니다. 뭐 뒤에는 가면은 우리가 분리를 하는데 쓰는 용도의 어떤 것은 뭡니까? 무언가 쪼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칼이라는 칼. 이것을 칼의 기운과 같다. 우리가 사람이 아주 그 성을 내어서 어떤 그 남에게 양보하지 못할 그런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추상과 같은 그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바꿀 수 없는, 바꿀 수 없다. 즉 금의 성질이 실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 같은 말이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동작이나 기운으로서 그대로 단유자가 쓰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상이라고 하는 거 기운, 그다음 이런 기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이 띠의 어떤 인자를 가지고 타고난 사람은 그 선정적으로 어떤 것이 가능하겠다. 우리가 인과 의의를, 인의를 말한다고 할 때, 대체로 어질다라고 하는 것과 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동작의 속성에서 주로 많이 따오느냐 하면 목의 속성에서 많이 따와요. 인을 우리가 목에서 따오는 이유는 뭡니까? 나와 남, 이것과 저것, 이것이 서서히 뭡니까? 화합하려고 하는 거 하나. 화합을 하려고 하든지, 그 존재의 양식을 서로 찾는 거죠. 서로 찾았다가,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을의 기운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처럼,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은 당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갈라야 할 이유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런 어떤 원칙을 저버리지 않겠다 이거죠. 그게 일종의 의리다 이거죠. 의리.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디 우리 중요한 약속을 이런 거 할 때 어디에다 새깁니까? 제일 중요한 가슴에 새기는 게 제일 큰 건데요. 그건 눈에 안 보이는 거고 보통 옛날에 뭐 역사적인 어떤 그 중요한 것들도 어디에 새기면 돌에 새기면 그죠? 돌에 새기고 돌. 돌에 새기면 안 변한다 이거죠. 그만큼 우리 금의 성질이라는 것이 변치 않는다. 나와 남의 구별이 뚜렷하다. 또 이렇게 한 약속은 뚜렷하다. 하는 어떤 그런 의리적인 측면의 인자에 가깝다면 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처럼 오늘 모양이 다르고 내일 모양이 또 다르고 또 달라서 끝없이 뭐 한다고요? 생장, 태어나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인의 속성에 크게 대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정은 뭘 중시하겠다? 인을 중시하겠다? 의리를 중시하겠다? 의리를 중시하겠죠. 그죠? 자, 근데 의리가 지나치다는 것은 나와 친한 사람과 맹세를 하면 그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적이 좀 생겨요, 안 생겨요? 적이 생기죠, 그죠? 그게, 나는 뭐냐면 사려나 분별이나 판단이 분명하여서 내가 이 길을 가겠노라고 주장했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떠다고요? 자기하고 생각이 안 맞으니까, 이 사람하고는 오랫동안 사귀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의리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사회적인 조화력은 떨어져요. 사회적 조화력. 또는 화합. 이런 힘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화합하는 힘이 강하지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매일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남들이 나를 아주 인자할 때도 인자죠, 그죠? 인자한 사람으로서 나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리 중심으로 결국 사귀어야 할 사람으로 대하게 되므로 넓은 사회적인 조화를 가지거나 화합력은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좀 더 사회적 확장되면 일종의 외교력이 되겠죠, 그죠? 이 외교적인 어떤 힘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의리 중심으로 간다면은 나의 생각이 맞지 않으면 끝내자 이거죠. 내가 그렇게 하느니 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의리를 강조하다 보니 무엇이 사회적인 조화력이 좀 떨어질 수 있으므로 내가 아무리 옳다 그르다 판단이 명확하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외교력은 떨어진다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 운동이나 그 속성 자체가 갖는 기운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기질이나 그 인자가 강한 사람들은 그럼 어떤 일을 하면 좋겠느냐?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일을 우리 직업 환경으로 쭉 따져본다면 판단, 시비, 분별 무엇이 판단하는 일이 참 좋겠죠, 그죠? 왜냐하면 정확하니까. 정확하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그 다음에 누가 도둑이고 누가 선인인가. 이것을 쪼갤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판단과 시비와 분별이 뚜렷이 요구되는 그런 곳에서 직업 특성이나 일을 가질 때 성공이다. 자, 그래서 이제 판단, 시비, 분별이 뚜렷하게 요구되는 곳은 뭡니까? 저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돈을 세워줄 때 잘못 세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만 가지 그 괴로움의 원인이 돼 서로가 그래서 주고받고가 가장 그 필요하고 정확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금융이 가장 앞선다 이거죠. 그래서 대체로 그 금융에 관련된 분야의 직장, 일 이런 것에 인연하면 성공 발전이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시비분별이라는 것은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자, 이것을 시비 분별해 주는 게 뭐겠습니까? 법무죠, 법무. 법무. 그래서 금융이나 법무. 그래서 금융, 법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분별의 어떤 요소가 많이 발휘되어야 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감정, 무언가를 가린다 이거죠. 우리가 감정하는 일. 어떻게 생겼느냐. 여기 일종의 무슨概念이 있느냐 하면 거울작인 것입니다. 거울. 옛날에는 그 거울이 없을 때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금속을, 동판에 금속을 갈아가지고, 그죠? 판판하게 해서 그 모양이 잘 흐트러지지 않으므로 그 상을 그대로 비추어줬죠, 그죠? 그 상을 그대로 비추어줌으로써 결국 그것을 보고 우리가 무엇이 삐뚤어졌는가 바로 보면 봤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감정을 하는 일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직업 환경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적성적으로 잘 어울린다는 거죠. 그럼 물건을 팔더라도 뭘 파는 게 좋겠습니까? 이 방류차의 속성이 드러난 것들을 다룰 때 대체로 활동이 좋은데 대체로 무엇을 해? 우리가 먹는 것을 판다면 과일처럼 덩어리지고 그 다음에 씨앗처럼 이렇게 굳어진 것 이런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보석을 우리가 사고 파는 것, 가장 작은 공간에 가치를 집어넣은 것, 넣은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이 금융하고 관련된 일 이런 것들에 가담함으로써 충분히 성공된다.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는 뭐라고요? 우리가 제조처럼 우리 기술적인 어떤 요소 들어갈 때는 무엇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분리를 많이 시키는 거, 쪼개고 자르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정밀하게 해야 되는 작업. 이런 것들이 대체로 이런 방류자의 속성을 따서 그대로 하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적 환경에서는 대체로 무리지어서 인간관계가 잘 확장될 수 있는 뒤는 뱀, 닭, 소가 됩니다. 뱀, 닭, 소가 사회적으로 대체로 같은 일을 도모하거나 무리지의 일을 이룰 때 대체로 화합이나 조화력이 잘 발생한다는 거죠. 이 뱀, 닭, 소는 결국 뭐냐면 주로 의리 중심의 동작을
만들어내서 결국은 화합하려는 인자가 강하니까 그 공통으로 통합할 수 있는 원리가 잘 발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회적인 관계를 확장해 나갈 때는 뱀이나 소, 그 다음에 같은 닭과 같이 무리지어 일을 할 때 원만하게 일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닭이 뱀, 닭, 소가 그 편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방향으로 봐서 가장 머리 아픈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 동남간인데 동남간을 가장 멀리 하고 있는 모양. 그러니까 서북간으로 우리가 두침을 할 때 서북간 두침, 머리를 두고 잔다는 거죠. 머리를 두고 잘 때 가장 편안하고 만만하게 사는 세월. 그래서 일종의 그 운을 여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우리가 이 서북간으로 머리를 두고 사는 것을 운세적으로 좋은 것으로 주로 신다는 거죠. 거꾸로 잘 때가 대체로 고달프게 살거나 힘들게 살 때, 막 애쓰며 살 때, 그럴 때에 두고 머리를 두고 지내는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띠 하나 가지고 하려고 하면 또 사실 또 한정없이 확장할 수 있는데요. 닭띠의 일반적인 속성이 이 정도다 하는 그 정도 머릿속에 두면 그 사람의 그 동작 또 행위 이런 것에서 어떤 것이 주로 많이 가해지느냐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개띠를 한번 봅시다. 개. 자, 이 개띠는 어떤 게 우리가 흔히 개 이러면 아주 그 친숙한 동물이죠, 그죠? 개 기르기도 하고 사람 잘 따르고 사람과 좋아하는 게 많고. 이 개띠는 어떤 속성을 해요? 계절적으로 음력 9월 같습니다. 음력 9월. 음력 9월의 기상, 기운. 그 다음 시간적으로는 저녁 7시에서 9시입니다. 저녁 7시에서 9시. 자, 저녁 7시에서 9시가 되면 이제 만물이 활동을 서서히 멈추고 이제 쉬는 시간으로 들어간다. 그죠, 이제. 그래서, 활동을 멈추고 웅크리는 동작. 그래서 개가 보면은 어떻게 평상시에 씁니까? 이렇게 땅바닥에 막 길을 대고 이렇게 항상 엎드리는 동작이나 행위가 많이 가해지죠, 그죠? 사람도 이때가 되면은 술시가 되면 이제 저녁에 뭡니까? 대체로 복장을 해체하고 그 수면이나 휴식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대자연이 음력 9월에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음력 9월에 되면 이제 잎도 다 떨어지고 만물이 다 이제 해체가 됐다 이거죠. 열매도 떨어지고 잎도 떨어지고 이제 앙상한 나뭇가지가 나면서 무엇을 대비합니까? 겨울을 대비하죠. 그래서 겨울을 대비하는 동작, 행위 이런 것이 가해지는데 이때의 속성은 뭐냐면 밖은 쓸쓸합니까? 화려합니까? 쓸쓸하죠, 그죠? 그래서 그 쓸쓸함의 기상이 기본적으로 많이 깔려있는 반면 그 다음에 음력 9월에는 창고에 먹을 것이 가득 차요, 안 차요? 가득 차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지켜야 됩니까? 활짝 열어야 됩니까? 지켜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지키는 동작, 지키는 동작을 통해서 뭔가 자기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어떤 인사.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킨다.